얘처럼 얘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자는 이 복실을 까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틀림없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내가 먹는데 이게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아까 우리 뭐 생선 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이게 우리 뭐 이 중년 여성들이 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골다공증을 더 진행시킨다는 거죠. 이런 음식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기는 하지만 절제하는 게 아닙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기는 하는데 절제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죠. 앞에 그룹과 뒤에 그룹 어떤 게 영양가가 높습니까? 우리가 그 영양과 열량을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열량이 높고 영양은 거의 제로. 채식은 영양가가 높지만 열량은 낮습니다. 라면이 나쁜 음식이다. 뭐 우리가 상식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왜 나쁜가? 첫 번째가 흰밀가루입니다. 흰밀가루는 우리가 통밀 속에는 뭐 우리 현미처럼 미네랄, 비타민, 뭐 섬유질,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이걸 싹 도정해 버리니까 쓰레기만 남았다. 그래서 흰밀가루는 해롭다. 그런데 이 밀가루,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밀가루의 95%가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수입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자기들 국민의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5단계로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수출용 밀가루는 또 따로 관리를 한대요. 자기들 입에 들어갈 것과 수출할 것을 관리를 다르게 하는데, 그거는 달리 한다는 말은 뭐 문제가 있겠죠. 약을 많이 치는데, 그리고 수확 직전에 또 한 번 싹 쳐가지고 수확을 한대요. 그래야 이제 이게 수송하는 동안에 이제 뭐 곰팡이 쓰거나 벌레가 뭐 물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정발되고 뭐 휘발되고 한다 하더라도 잔류되어 있는 농약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좋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제품 공장에서 그 어떤 성분을 넣어가지고 하얀 밀가루로 만들어내는데 그 표백제로서 브롬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브롬. 여러분들 뭐 옛날 화학 시간에 뭐 공부했던 그 화학 원소 주기율표 뭐 있잖아요. 수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방향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족. 그게 보면 이제 불소,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뭐 브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합니다. 브롬이 많이 들어있다면 염소와 경쟁적으로 작용합니다. 염소가 아니고 요오드와 경쟁적으로 작용합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이번에 그 뭐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요오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요오드가 우리 갑상선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요오드가. 그런데 그 방사성 요오드가 와서 먼저 붙어버리면 이게 갑상선 암이나 갑상 질환을 초래하기 쉽다. 그래서 건강한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해조류를 많이 먹어라. 그런 뭐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 요오드는 우리 갑상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 브롬이 경쟁적으로 작용을 해버리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뭐 갑상선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그런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이 밀가루 음식, 빵이라든지 국수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흰 밀가루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좋지 않은데, 그걸 또 라면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흰 밀가루를 폭 삶아가지고 면발을 뽑아서 이걸 또 이제 돌돌 감아가지고 기름에 튀기죠. 그리고 가정에 와서 한 번 더 또 끓입니다. 그죠? 그러면 3번 가열을 합니다. 우리 탄수화물은 가열을 하면 할수록 이 분자 사이가 성그러지면서 흡수되기가 좋아집니다.
흡수를 빨리 합니다. 그리고 당지수가 올라가요. 당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피 속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는 속도, 그걸 당지수라고 합니다. 설탕을 먹으면 바로 올라가죠. 당지수가 높은 거고, 우리가 뭐 옥수수나 감자나 그 통곡류 같은 걸 먹으면 당지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게 당지수가 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라면 당지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포도당치가 혈당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죠?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면 췌장이 지쳐가지고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는, 나태하게 되는, 그러면 당뇨가 되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혈당을 뭐 분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 속에 전달하는 운반체입니다. 인슐린은 운반체입니다. 운반체인데, 당이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당지수가 빨리빨리 올라가면 인슐린은 왈칵왈칵 분비되면서 계속 식어 나르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만 이제 그 세포 근육이나 뭐 간 속의 세포가 지쳐가지고 아유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더라도 혈당치는 계속 높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동시에 상존하게 되는 그런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당뇨의 원인 정도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최근 한 10년 전쯤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뭐 당뇨, 뭐 복부비만, 고지혈증 그런 거의 원인이다. 심장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는 또 많은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암의 원인이다. 아토피의 원인이다. 관절염의 원인이다. 전혀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그런 세상 모든 병과 인슐린 저항성이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안 좋죠. 거기에다가 또 라면이 우리가 아주 맛있게 드는 이유가 MSG라고 하는 인공調味料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 좋지만 라면만큼 맛있지는 못하죠. 그 라면에 합성조미료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입니다. 향료, 색소, 다 제제제부터 다 방화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염분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 염분이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라면은 쓰레기 음식입니다. 맛은 좋지만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코파이, 뭐 우리 남자